영숙이 사진을 들이밀며 미정을 추궁하였습니다. 사진 내가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정이 마침내 입을 열어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사모님, 이 집은 원래 제 거예요. 영숙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의무로 맺어진 관계였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마치 발밑에 세상이 산산이 부서져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믿어온 모든 사랑과 가족의 의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골목길,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서 있습니다. 붉은 기와 지붕과 하얀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 집은 40년 넘게 한 가족의 보금자리였죠. 마당 한편에는 영숙이 정성스럽게 가꾼 장미꽃이 피어 있고 대문 앞에는 태식이 심은 감나무가 계절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78세의 김영숙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아직 잠들어 있는 남편 박태식을 바라봤습니다. 80세가 된 남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잠든 모습만큼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된장찌개를 끓여볼까요?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쌀을 씻고 물을 붓는 동안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영숙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 동안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하는 사람들, 우유 배달하는 아저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소중한 하루의 시작이었죠. 사모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가정부 한미정이 자신의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미정은 62세였지만 여전히 단아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집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였죠. 미정 씨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영숙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잘 잤습니다. 제가 할게요. 미정이 자연스럽게 영숙 옆으로 다가와 함께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둘의 손놀림은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영숙이 밥을 하면 미정은 반찬을 준비하고 영숙이 국을 끓이면 미정은 김치를 담아내는 식으로요. 하지만 오늘따라 영숙은 미정의 행동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미정이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낼 때 태식이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가장 먼저 찾는 모습, 태식의 혈압약을 챙겨놓는 섬세함, 마치 이 집의 안주인처럼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챙기는 모습이었죠. 선생님 드실 약도 챙겨드려야겠네요. 어제 혈압이 좀 높으셨거든요. 미정이 말하며 약통을 꺼냈습니다. 영숙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남편의 혈압이 높았다는 사실을 자신은 몰랐거든요. 언제 혈압을 재셨나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산책 나가셨을 때 좀 힘들어 하시길래 집에 오자마자 재어드렸어요. 150에 95였습니다. 미정의 대답은 자세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태식의 건강을 관리해온 사람처럼요. 영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묘한 소외감도 느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미정이 남편의 건강 상태를 자신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식이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을 때 영숙은 또다시 그 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미정과 대화를 나눌 때면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운 표정이 되었거든요. 눈가의 주름도 더 깊어지고 목소리 톤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선생님. 하늘도 맑고. 미정이 태식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찻잔을 건네는 손길이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날엔 공원에라도 산책을 가면 좋겠어요. 태식이 답하는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숙과 대화할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죠.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요. 혈압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걸으셔야 해요. 미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고마워요. 태식이 미정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영숙이 본 적 없는 특별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질투나 의심 같은 감정을 품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정은 2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었고 남편과 자신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기를 느낄 때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식사가 끝난 후 영숙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미정이 자연스럽게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접시를 쌓고 찻잔을 모으고 수저를 정리하는 모습.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영숙은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태식이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때 영숙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녀를 위한 조끼를 뜨고 있었는데 바늘이 자꾸 엉켰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미정이 차를 끓여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모님, 국화차 드세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고마워요, 미정 씨. 영숙이 차를 받으며 미정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주름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얼마나 예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미정이 태식에게도 차를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며 영숙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완벽한 조화. 마치 원래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저녁이 되어서도 그 묘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는 동안 영숙은 남편과 미정의 시선이 가끔씩 마주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영숙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비밀스럽고 깊은 무언가가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영숙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산 남편, 20년 넘게 함께 지낸 미정.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둘 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예감이 점점 커져갔거든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만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남편과 미정 사이의 묘한 분위기는 계속 느껴졌거든요. 아침마다 미정이 태식의 약을 챙겨주는 모습, 태식이 미정과 대화할 때 보이는 특별한 미소.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태식은 일찍 잠들었고 미정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후였죠.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자꾸만 남편과 미정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정리나 좀 해볼까? 영숙은 TV를 끄고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태식은 평소 책을 많이 읽는 편이라 서재가 항상 어수선했거든요. 책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서류들도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태식의 잠을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작은 스탠드만 켜고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책들을 제자리에 꽂고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책장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걸레로 닦으면서 영숙은 태식이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책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철학책, 역사책, 문학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영숙이 아는 책들이었죠. 책상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가장 아래쪽 서랍은 평소에 잠겨 있어서 열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열쇠가 꽂혀 있었어요. 태식이 깜빡하고 빼놓은 모양이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 영숙은 호기심에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대부분 태식의 젊은 시절 물건들로 보였습니다. 편지들을 살펴보던 영숙은 한 장의 흑백 사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태식이 있었어요.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태식은 지금보다 훨씬 날씬하고 잘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놀란 것은 태식 옆에 서 있는 여자 때문이었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미정이었습니다. 지금보다 40년은 젊어 보이는 미정의 모습. 하얀 원피스를 입고 태식의 팔짱을 끼고 있는 미정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사진을 뒤집어 보니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태식 오빠, 우리 평생 함께하자. 1972년 5월. 영숙은 사진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1972년이면 태식이 27세, 자신과 결혼하기 5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사진 속 여자는 분명히 지금의 미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이 태식을 오빠라고 불렀다는 것, 그리고 평생 함께 하자는 문구.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숙은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남편과 미정은 과거의 연인이었습니다. 영숙은 서랍을 뒤져 다른 사진들도 찾아봤어요. 몇 장 더 있었습니다. 태식과 미정이 함께 찍은 사진들. 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카페에서 모든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어요. 편지도 있었습니다. 미정이 태식에게 보낸 편지들. 연필로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들을 보며 영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오빠, 오늘도 오빠 생각에 잠 못 이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나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오빠와 함께한 어제가 꿈만 같아요.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영숙은 편지를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제야 그들의 은근한 시선, 작은 대화 하나까지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미정이 태식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속에 담긴 특별한 감정, 태식이 미정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 모든 것이 설명되었어요. 영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5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거의 연인이 20년 넘게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 내가 이 집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있었어.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며 영숙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미정과 태식은 언제 헤어진 걸까?
왜 헤어졌을까? 그리고 왜 미정이 이 집에 오게 된 걸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영숙은 재빨리 사진과 편지를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열쇠도 빼서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사모님?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어서, 아, 미정 씨.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영숙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정리해 드릴게요. 미정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영숙은 미정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지금은 60대가 된 미정이지만 사진 속 젊은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 우아한 몸짓. 태식이 왜 그녀를 사랑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만할게요. 영숙이 서재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편안히 주무세요, 사모님. 미정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잠들 수 없었어요.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태식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남편에게 물어봐야 할까? 미정에게 따져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내야 할까? 영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산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의문스러워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영숙은 간신히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 흑백 사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젊은 태식과 미정의 모습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미정과 태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그들 사이의 묘한 공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미정이 태식에게 약을 건네는 손길, 태식이 미정을 바라보는 눈빛.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가정부와 고용주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40년 전의 사랑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영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영숙은 막막했습니다. 영숙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발견한 사진과 편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1972년 태식이 27살이고 미정이 20살이었을 때의 이야기. 그들의 젊은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끝났는지 궁금했습니다. 무엇보다 미정이 왜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가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월요일 오후 태식이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사이 영숙은 미정을 불러 앉혔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고 미정은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 씨, 이야기 좀 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미정이 긴장한 듯 답했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그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몰래 가져온 것이었어요. 사진을 탁자 위에 놓자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 내가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53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사모님, 그건 정말 옛날 얘기예요. 저랑 선생님은 그냥 한때. 미정이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때요? 한때였는데 왜 20년을 우리 집에서 살아요?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거든요. 미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을 떨며 사진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때 저희는 정말 사랑했어요. 태식 오빠는 제 첫사랑이었고 저도 오빠의 첫사랑이었죠. 1972년부터 3년 동안 만났어요. 미정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찡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에 담긴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헤어졌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오빠 집안에서 반대했어요. 제가 가난한 집 딸이었거든요. 오빠 부모님은 문벌 좋은 집안 딸과 결혼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문벌 좋은 집안 딸이 바로 자신이었거든요. 태식과 결혼할 때 자신은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태식에게는 다른 사랑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 집에는 왜 오게 된 거예요? 영숙이 핵심을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고. 혼자 살기 힘들 때였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 때요? 영숙이 자세히 묻자 미정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했었거든요. 오빠와 헤어진 후 소개받은 분과요. 하지만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계속 혼자 지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선생님과 길에서 마주쳤는데 제가 혼자 어렵게 사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일자리를 주신 거예요. 영숙은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도 미정의 이런 과거는 전혀 몰랐거든요. 미정이 얼마나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년이나 너무 오래 계신 것 같네요. 영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엔 정말 잠깐만 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집이 편했고 사모님도 잘해주시고 선생님도 저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이 병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미정은 재빨리 사진을 치우려 했지만 영숙이 먼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미정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태식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두 여자는 어색하게 마주 앉아 있었어요. 태식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태식에게 내밀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태식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영수가 이건 태식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다 알아요. 당신과 미정 씨의 과거 말이에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미정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 얘기를 왜 꺼내? 내가 모르는 게 나았어. 태식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에 온화했던 태식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영숙은 남편의 반응에 더욱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거예요?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냥 과거 일이라고. 태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미정이 가운데서 난처해했어요. 선생님, 사모님, 제발 싸우지 마세요. 하지만 영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과거의 연인과 한 집에 살면서 저만 모르고 있었다니. 저는 뭐예요? 태식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영수가 지금 그만해.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어. 저도 당신이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영숙이 맞받아쳤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처음으로 남편을 낯설게 느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지금의 태식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화를 내는 모습, 과거를 숨기려는 모습,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미정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나가겠어요. 이 집을 떠나겠어요. 미정 씨, 그럴 필요 없어요. 태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숙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남편이 자신보다 미정을 더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저인데. 태식과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53년 전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이 집의 평화는 깨져버렸어요. 영숙은 자신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의문스러워졌거든요. 과연 자신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을까요?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태식과 미정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영숙은 그 사이에서 완전히 소외된 기분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이 집의 안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만 모르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영숙은 자신의 방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남편의 마음속에서 자신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태식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미정만이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어색한 침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져 온 평화로운 일상이 하루 만에 깨져버린 거죠.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미정의 과거가 단순한 연애였을까요? 5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 사이에 남아있는 그 특별한 분위기는 무엇일까요? 영숙은 점점 미정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난 거였어요. 미정이 오기 전에 혼자 아침을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미정이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미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미정은 영숙의 차가운 반응을 느끼고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태식이 식탁에 앉았을 때 세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는데 오늘은 수저 소리만이 식탁 위에 울렸어요. 오늘 혈압약 드셔야 해요, 선생님.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신경이 쓰였어요. 미정이 남편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 이제는 달리 보였거든요. 단순한 가정부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챙겨드릴게요. 영숙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 네. 사모님. 미정이 당황하며 물러섰어요. 태식은 두 여자 사이의 신경전을 느끼고 불편해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하세요. 평소처럼요? 영숙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평소가 어떤 건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식사 후 태식은 서재로 들어가고 미정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영숙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면서 미정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미정이 태식의 찻잔을 정리할 때 보이는 특별한 정성, 태식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컵을 씻는 모습, 모든 것이 이제는 의심스러웠어요. 오후가 되어 태식이 산책을 나갔을 때 영숙은 우연히 미정과 태식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가는 길에 현관 근처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거든요. 미정 씨, 미안해요.
영숙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네요. 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이해해요. 사모님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미정이 답했습니다. 그 비밀 영숙이가 알면 정말 다 무너져요. 태식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영숙은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제발 그 얘긴 꺼내지 마요. 부탁이에요. 태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선생님. 절대 말 안 할게요. 미정이 약속하듯 답했어요.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비밀이길래 둘 다 저렇게 떨고 있는 걸까요? 과거의 연애 외에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뜻일까요? 태식이 산책을 나간 후 영숙은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정 씨, 아까 선생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영숙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사모님. 미정이 시선을 피하며 답했어요. 무슨 비밀 얘기를 하던데요? 저한테 숨기는 게 또 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영숙은 미정의 거짓말을 알 수 있었어요. 미정의 표정과 행동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날 저녁 영숙은 남편의 서재를 다시 뒤져봤습니다.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거든요. 책장 뒤를 살펴보고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태식의 개인 수첩에서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미정 마이너스 매월 30만 원, 계좌이체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그것도 10년 넘게 계속된 기록이었습니다. 영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태식이 미정에게 매달 돈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었거든요. 가정부 월급 외에 별도로 말이에요. 다음 날 영숙은 은행에 가서 남편의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상대로 미정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나였던 적이 없었어. 영숙은 배신감에 휩싸였어요. 남편이 자신 몰래 미정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20년 넘게 숨겨왔다는 것. 도대체 미정은 태식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미정을 불러 세웠습니다. 미정 씨, 선생님께서 매달 돈을 주신다면서요? 영숙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월급 외에 따로 30만 원씩 받고 계시죠? 10년 넘게. 영숙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이 드러난 거였거든요. 왜 그런 돈을 받아요? 무슨 이유로?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모님, 그건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운. 미정이 힘들게 말했어요. 그 순간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두 여자의 긴장된 분위기를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어요. 영수가 또 무슨 일이야? 태식이 피곤한 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미정 씨한테 매달 돈을 준다면서요?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영숙이 따져 물었습니다. 태식은 당황했어요. 이것까지 알아냈다는 것에 놀랐거든요. 그건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태식이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부부인데 왜 숨겨야 해요? 무슨 이유로 그런 돈을 줘요? 영숙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태식과 미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하지 못했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이제 확신했어요. 이들 사이에는 과거의 연애보다 더 깊고 복잡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숙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의문들이 맴돌았어요. 왜 태식은 미정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걸까요?
단순히 과거의 연인을 도와주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들었던 대화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 비밀, 영숙이가 알면 정말 다 무너져요라고 했던 태식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비밀일까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일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영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태식과 미정은 여전히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져 갔어요. 영숙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태식이 동창회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영숙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태식의 서재를 더 자세히 뒤져볼 계획이었거든요. 미정은 자신의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볼 생각이었습니다. 책장 뒤쪽, 서랍 깊숙한 곳까지 모든 곳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책상 뒤편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잠겨 있었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랍에서 작은 열쇠들을 찾아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세 번째 열쇠에서 딸깍 소리가 났어요. 상자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영숙이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미정에게 보낸 편지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태식이 직접 쓴 유언장 말이에요. 편지들을 먼저 읽어본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정아, 영숙이는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어. 앞으로도 내가 계속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의 과거를 영숙이가 알게 되면 모든 게 복잡해질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자. 너와 함께 보낸 그 3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남편의 마음이 아직도 미정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을 펼쳐본 영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본인 박태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택과 토지는 한미정에게 상속하고 예금 중 70%는 한미정에게, 나머지 30%는 아내 김영숙에게 상속합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과 예금 대부분이 미정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신은 겨우 30%만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보다 과거의 연인을 더 챙기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언장 옆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권리증과 통장 사본들이었어요. 영숙이 모르는 사이에 태식은 상당한 재산을 미정 명의로 옮겨 놓았더군요. 태식 씨,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영숙은 울부짖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들어온 거였어요. 사모님? 무슨? 미정이 말을 시작하다가 영숙이 들고 있는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정 씨, 이게 다 뭐예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유언장에 당신 이름이 있어요. 이 집도 돈도 다 당신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영숙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 대답에 영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를 속인 거예요?
사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미정이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정한 거라고요? 영숙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미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사실 이 집은 원래 제 자리였어요. 영숙은 미정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과 저는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1975년에요. 하지만 선생님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요? 영숙이 재촉했습니다. 선생님은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모님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약속했어요. 언젠가 보상해 주겠다고. 영숙은 미정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태식의 진정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미정이 본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 그럼 저는 뭐예요? 끼워 맞춘 존재였던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을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뭐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마음은 아직도 저에게 있어요. 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자신이 50년 넘게 살아온 결혼 생활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닌 의무감으로 이어진 관계였던 거죠.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미정이 말하려 했지만 영숙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당장 나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이 동창회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식이 두 여자의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유언장을 태식에게 던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태식이 유언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숙아, 이건 다 알았어요. 당신 마음도, 미정 씨와의 약속도, 그리고 저는 대리품이었다는 것도요.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5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이 모두 드러난 거였거든요. 순간 영숙의 손에서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결혼 생활이 산산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이 집에서 자신만이 진실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미정과 태식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고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끝까지도 자신은 그들 사이에서 소외된 존재였던 거죠. 영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만 모르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영숙은 서류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서재를 나갔어요. 뒤에서 태식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영숙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50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태식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미정도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새벽 5시 영숙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거든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는데 미정이 나타났어요. 미정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봤어요. 사모님,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고 차를 마셨어요. 미정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모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요. 영숙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젯밤에 제가 한 말,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정은 깊은 한숨을 쉬고 의자에 앉았어요. 사실 전 태식 씨에게 버림받았어요. 저는 그를 원망하며 살았고 이 집에 들어온 것도 복수하려고 했어요. 영숙은 미정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복수요? 영숙이 되물었습니다. 네. 1975년에 선생님이 사모님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3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하루아침에 버려진 거였거든요. 미정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숙은 복잡한 마음으로 미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정아, 미안하다. 부모님 뜻을 어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한다. 하지만 너를 잊을 수는 없어. 그 말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어요. 미정은 과거를 회상하며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후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계속 선생님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외로웠고 선생님에 대한 원망만 커져갔어요. 영숙은 미정의 상처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전 길에서 우연히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은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제가 혼자 어렵게 산다는 걸 알고 이 집에 일자리를 주셨죠. 그럼 처음부터 복수할 생각이었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처음엔 그랬어요. 선생님과 사모님을 불행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저도 그렇게 아팠으니까요. 미정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영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복수의 마음으로 이 집에 있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어젯밤에 하신 말씀은? 영숙이 추궁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사모님을 더 아프게 하려고.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 원장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영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그것도 제가 선생님을 조종한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조금씩 선생님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이용해서요. 영숙은 미정의 고백에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저는 복수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돈도 유언장도. 미정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사모님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사모님이 저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걸 보면서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미정의 말에 혼란스러웠어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특히 사모님이 아프실 때 밤새 간병해 주신 일, 제 생일을 챙겨주신 일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모님이 저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이 집을 떠나려고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었거든요. 영숙은 미정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명 미정이 잘못한 일이지만 그 상처와 아픔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정말 사모님을 사랑하세요. 미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영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조종하려고 할 때마다 선생님은 항상 사모님을 걱정하셨어요.
영숙이가 알면 어떻게 하나, 영숙이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유언장도 제가 억지로 쓰게 한 거예요.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이용해서요. 하지만 선생님은 정말 괴로워하셨어요. 사모님을 배신하는 것 같다면서요. 미정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돈들, 그것도 제가 요구한 거예요. 복수의 일환이었어요. 선생님은 정말 싫어하셨지만 제가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협박하다시피 했어요. 영숙은 남편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미정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숙은 미정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분명 미정이 잘못한 일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상처와 외로움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일어나세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모든 걸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묻어났습니다. 미정은 영숙의 반응에 놀랐어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순간 태식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보낸 듯 얼굴이 수척했어요. 영숙아,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영숙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영숙의 반응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큰 싸움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미정 씨가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 것 같아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태식과 미정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모든 비밀이 드러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영숙은 깊은 상처 속에서도 마음을 단단히 다잡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 생각해야 했거든요. 며칠 동안 집안은 이상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영숙은 미정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진실을 알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태식은 조심스럽게 영숙의 눈치를 살폈고 미정은 언제든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저녁 영숙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영숙은 태식과 미정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마주 앉은 채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요. 영숙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태식과 미정은 긴장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어요. 태식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지금도 미정 씨를 사랑하세요? 영숙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식은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영수가 그런 질문을. 태식이 머뭇거렸습니다. 답해주세요. 이제 숨길 필요 없어요. 영숙이 계속 재촉했습니다. 태식은 한동안 고민하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미정이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 태식이 힘들게 고백했습니다. 영숙은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존재예요? 50년 동안 당신에게 뭐였어요? 영숙이 슬프게 물었습니다. 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영숙아, 너도 정말 소중해. 5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너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죠? 영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정 씨는 어떤가요? 지금도 태식 씨를 사랑해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저는 솔직히 말해주세요. 영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오랫동안 망설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처음엔 복수심이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 지내면서 선생님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착하고 따뜻하고. 그럼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거네요. 영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영숙은 두 사람의 고백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선택하세요. 영숙이 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택? 태식이 되물었습니다. 미정 씨예요. 아니면 저예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식은 당황했어요. 영수가 갑자기 그런 선택을. 갑자기가 아니에요. 53년 전부터 미뤄온 선택이에요. 영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사모님, 제가 나가겠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미정 씨. 이건 태식 씨가 결정할 문제예요. 영숙이 미정을 제지했습니다. 태식은 괴로워했어요. 두 여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영수가 정말 이런 식으로 해야 해? 태식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네, 해야 해요. 더 이상 모호하게 지낼 수는 없어요. 영숙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고민에 빠진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내일까지 답해주세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서재에서 계속 고민했고 미정은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했어요. 영숙은 침실에서 50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결정을 내린 듯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영숙아, 말이 있어.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정하셨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깊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하다. 나 널 너무 오랫동안 외롭게 했어. 영숙은 태식의 말에서 답을 알 수 있었어요. 태식의 마음은 여전히 미정에게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산 너를 버릴 수는 없어. 미정이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순간 미정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사모님, 저는 떠나겠어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태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요. 제가 이 집에 있는 한 모두가 불행해져요. 미정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태식은 미정을 붙잡으려 했어요. 미정아, 가지 마.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제 복수도 끝났어요. 저도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자유로워진다고?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53년 동안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원망에 묶여 살았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미정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디로 갈 거야? 시골에 작은 집을 하나 얻어서 조용히 살 생각이에요. 이제 나이도 많고 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미정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영숙은 미정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정 씨, 사모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미정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태식은 미정에게 마지막 편지를 건넸어요. 미정아, 이거 안 받겠어요. 이제 끝이에요. 미정이 편지를 거절했습니다. 미정은 영숙에게도 인사했어요. 사모님, 선생님을 잘 돌봐주세요.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 씨도 행복하세요. 미정은 마지막으로 태식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사모님과 행복하게 사세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3년 만에 진짜 이별이었거든요. 미정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영숙과 태식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길고 복잡했던 삼각관계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이 집을 떠난 후 며칠 동안 영숙과 태식은 서로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던 미정이 없으니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영숙은 혼자서 집안일을 하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어요. 태식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아직은 서로에게 조심스러웠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태식이 영숙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어요. 영숙아, 이것 좀 봐줘. 태식이 편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편지를 열어보니 미정의 글씨였어요. 시골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모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53년 만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미정이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저지른 일들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 복수심 때문에 두 분 모두 힘드셨을 텐데, 이제야 그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선생님,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사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제가 이 집에서 지내면서 가장 감동받은 건 사모님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가족처럼 대해주셨잖아요.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사모님, 선생님을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은 정말 사모님을 아끼고 계세요. 제가 곁에서 지켜본 50년 동안 선생님은 항상 사모님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다만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하셨을 뿐이에요. 태식은 영숙이 편지를 읽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복수도 사랑도 원망도 모두 내려놓았어요. 두 분도 이제 진짜 행복해지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PS. 유언장은 이미 폐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새 유언장이 있을 거예요. 영숙은 편지를 다 읽고 태식을 바라봤어요. 새 유언장이요? 태식은 서재에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써뒀어. 영숙이 유언장을 읽어보니 모든 재산이 영숙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미정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태식 씨, 영숙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태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50년 동안 너한테 제대로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어. 영숙도 눈물이 났어요. 저도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진짜 너만 생각하고 살고 싶어? 태식이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과 태식은 조금씩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태식은 매일 아침 영숙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영숙도 남편을 더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어느 날 태식이 양평에 미정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마지막으로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 너도 함께 가주면 좋겠어. 태식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같이 가요. 양평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미정은 텃밭에서 배추를 가꾸고 있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오히려 건강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미정이 놀라며 반겼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영숙이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미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미정의 작은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이나 집착 없이 그저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로서 편안하게 대화했어요. 미정아, 행복하게 살아. 태식이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도요.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숙이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식이 영숙에게 말했어요. 영숙아, 고마워. 오늘 함께 가줘서 당연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부부니까요.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영숙은 용서했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예전의 관계는 진실이 숨겨진 관계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투명한 관계였거든요.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어. 50년 넘게 남편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태식도 변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영숙에게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었어요. 53년 만에 처음으로 한 여자만을 온전히 사랑하게 된 거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영숙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태식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어색한 고요함이 아니라 편안하고 따뜻한 고요함이었어요. 영숙아, 태식이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네. 영숙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사랑해. 태식이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들을 씻어내는 것처럼요. 이 집에는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더 진실하고 깊은 관계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늦게 시작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78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배우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영숙과 태식은 조용히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